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일 정리 노트입니다. 중요한 지문들 단락 간단하지만 한 단락 한 단락씩 체크해서 여러분 이 자료를 시험 때까지 잘 모으시면 한 구절 구절에 중요한 문제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출제했던 지문들 그리고 중요한 조문 그리고 여러분이 잘 헷갈리는 부분 이런 분들로서 매일 정리 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발합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거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X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토지 등기부에 이런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공법적 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지문입니다.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서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의 기초입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잘 익혀보시고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이런 공법적인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지문입니다.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토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다면 토지 대장상에 기준된 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맞다죠?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토지 대장에는 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150평 이렇게 만약에 다르다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상 면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실제 등기부에는 김갑동으로 돼 있는데 이열순이라는 자가 이거 원래 내 건데 저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구하고 거래해야 됩니까?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거래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의 기준이니까 이런 지문들이 중요합니다. 5. 세 번째 지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상 증명서와 전입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 설명한다. X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우선 변제권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1억 이하일 때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 누구 받아도 먼저 해주는 것을 최우선 변제라는데 이런 최우선 변제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가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조사입니다. 가서 보증금 얼마에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최우선 변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등기되는 권리가 아님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당연하게 O죠.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만약에 뭐 숙박용이다, 영업용이다 이런 용도와 실제 가보니까 용도가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현장 조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인지도 허가관청에 물어봐서 여기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현장 조사하는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이거를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하면 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느냐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이고 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모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설명할 때는 전용 주거 지역이고 평수는 몇 평입니다는 당연히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O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 단원에서는 실무편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최우선 변제 이런 것들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 실제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또 무허가 건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도 실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